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식량은 괜찮은가? 심각합니다. 먼저 원탁 토론의 개최 배경, 특히 우리 식량의 현황과 정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슈 리포트 발간 이후에 활동, 앞으로 이게 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한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청 사항을 포함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장은 우리 농수학부 학부장이시고 토론자들은 다 이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분들로 함께했습니다.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한 30여 개국이 이런 사태가 되면은 식량 수출을 통제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 생산을 어떻게 높일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농지 훼손 전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1970년은 곡물은 사료용 곡물 포함입니다. 80.5%가 지금은 18.5%입니다. 이렇게 감소한 원인은 육류 소비가 약 1인당 10배 늘었습니다. 농지가 3분의 1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낭비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량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정책이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곡물 작업률은 법에 의해서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매 5년마다 목표를 정하고 14조에 의하면 적정 생산 기반의 확보 방안 및 재원의 조달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조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농지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농지 훼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2020년은 곡물 작업률은 32%가 되는데 20%입니다. 곡물 자주율은 국내 생산 플러스 민간이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양인데요. 합하면 65%가 되어야 되는데 1%도 도움 안 됩니다. 최근 이 법에서 곡물 자주율은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을 발표하면서 약 1,000만 평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R&D 특구를 만들 때 지자체가 농지를 풀 수 있다. 대전은 국방산업단지 550만 평을 지금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의 경우 잼버리 행사 이후에 이제 새로운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신문에서도요, 쌀이 남아도는 지금 시기에 굳이 넓은 농지가 필요하지 않다. 쌀 자급률이 85%입니다. 비축량이 2개월분인데 대부분 쌀입니다. 이거는 남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15개월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무부서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GM개발사업단은 법에 의해서 200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거의 조에 가까운 돈을 썼는데 2017년 9월 1일 반 GMO 시민단체에 굴복을 해서 농촌진흥청은 국가는 GM작물 개발을 하지 않고 GM작물 개발 사업단을 해체시켰습니다. 이거 절차와 과정 누가 밝히지 않으면 어느 과학자가 정부 정책을 믿고 국가 R&D 참여하겠습니까? 저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GM작물의 효용성은 하여튼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인체 환경 유해성을 다 검증받은 허가된 작물만 재배되는데 그건 30년 동안 단 한 건 인체와 환경에 해가 된 작물이 보고 없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곡물이 80%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65%가 GM 작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발도 하고 하지 못합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서 건조내성 GM 옥수수, GM 밀이 이미 일부 신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GM 작물에서 비슷한 같은 수용
가졌는데요. GMO에 학습을 통해서 우리 같은 한림은 일본 학술회의에서 신육종, 즉 유전자 변형, 유전자 교정 등등 해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2021년도에 신경전자물질 가바 고함유 유전자 교정 토마토가 민간에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질소 비료는 지금 요소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 과정에 엄청난 고온 고압으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화학 농약으로 사용되고 난 뒤 한 절반 정도 남는데 이게 공기 중에 아산화질소 또 환경 수질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 코넬 그룹 등에 의해 가지고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는, 즉 질소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수량을 보장하는 배가 개발되었습니다. 모든 작물에 다 통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아마 녹음 여건은 일본일 겁니다. 곡물 작업률 우리보다 7% 많습니다. 곡물 자주일, 즉 회농업은요, 1970년부터 미국 남미에 적극적으로 해서 일본이 가용하는 농지 면적이 일본 농지의 3배 됩니다. 1,300만 헥타르입니다. 우리 농지는 150만 헥타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식량 안보 지수가 일본은 6이고 우리는 39입니다. 즉 OECD 중에 꼴찌입니다. 우리 김병재 회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총 회장일 때 국정에 관여해보니 농업 식량 정책이 보이지 않더라. 저보고요. 그때 이사였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 포럼의 시리즈로 준비해서 어떤 포럼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요. 2018년 2월, 3월, 4월 내리 3달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국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키스텝이 예타를 담당한 부서잖아요. 145회 수요 포럼 가운데 농업 처음으로 제가 국내 식량 수급 현황 및 기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 포럼 포커스 6페이지에 농업 혁신 기술 식량 안보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식량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고 식량 정책과 R&D 투자가 요청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에는 유전자 변형 작물 정책 검토, 해외 농경지 발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탁 토론에서 식량 안보 구축을 위한 농업 혁신 정책 제언으로 그야말로 법적 효력 있는 농업 농촌 식품 산업 기본법에서 식량 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식량 안보 정책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안이었고요. 농업 혁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과감하게, 즉 우리가 수입하는 남미 같은 나라에 잘 자라는 어떤 품종을 가지고 그 지역의 연구자가 협력해서 우리 기술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생명과 품종을 만들자는 게 제 요지입니다. 할래머니 목소리 첫 번째는 식량안보 특별법을 만들자 제안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명과학 작물 개발 실용화를 촉진하자. 세 번째는 식량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입니다. 모든 분이 식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때 정치가 또 움직입니다. 이슈 리포트의 경우 굉장히 민감하면서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그래픽 일반 대중도 알 수 있게끔 식량 부족 과연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구 정책팀 제가 굉장히 참 칭찬하고 싶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되지 않으면 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3개 부처가 해수부 특허청이 참여한 전략기술 육성 방안에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전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부 과제에는 농업, 식품, 식량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이거 내용이거든요. 국가의 부회장을 제가 면담했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식량을 걱정합니다. 중요한 거는 해당 부처의 목소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곡물 자금률 18.5%를 얘기하면은 국민도 언론도 정치가도 뭔가 좀 걱정을 할 건데 사료용 곡물 제한 자금률이 약 45%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직 50%네. 뭐 괜찮네. 이거는 앞으로 큰 갱을 칠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부산 엑스포 유치 새만금 잼버리 이거로 우리 그러니까 반면교사 삼아서요. VIP 식량 정책은 개인이 지방 정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 정확한 이 현실을 알아야 된다. 이번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부처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이슈 리포트가 만들어지고요. 9월 4일 산업부가 농업보자 통상협약을 각 부처에 하는데요. 저도 그게 생명과학 분야로 참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분들은 농업에 대해서 거의 관심도 없고 제가 이슈 리포트를 다 배포하면서요. 설명을 합니다.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통상에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요. 협약 파워가 있는데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이해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7일 농진청 성과 발표회를 AT센터에 하면서 농진청 농대협은 전국 농학계 대학 학장협의회 40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협은 한국가축산하의 한국농식품생명과학회 51개 가겠습니다. 연합 공동 심포지엄인데 주제가 글로벌 농업강국 도약을 위한 학연협력입니다. 농업강국? 우리가 농업강국 맞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었고요. 제가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이 한림원 원탁 토론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좀 강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식량안보 특별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직속에는 농어촌 특별위원회 제 명단을 받아요. 식량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은 18.5%를 얘기한 게 아니고 45%를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관심 없는 거예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름 길지 않습니까? 초재선 중심의 의원이 19명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언론 농업 전문기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관여가 참여가 중요한데 우리 국민 모두가 중요합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요. 저건 내부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 이쪽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얘기하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분들 장관, 청장 비정규직이에요. 이분들이 그분들 자리만 보존하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도 이미 농림수산식품 장관 국회의원 차출되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지난 정부는 지사 차출을 하면서요. 5개월 반 이상 농림부 장관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림원은 제대로 된 국가 식량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세부별로는 식량안법 제정에 관계되는 뭔가 커미티를 만들든지 생명과 품종 개발, 또 해농업 이런 등등 부분은 이거 기존의 정책 부서라든지 뭐 정부 부처에서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하나씩 조금 날쌘 목소리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게 한림원의 목소리지 않나는 저의 소박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